이분이 그분이지. 4일 만에? 네, 4일 만에 맞아요. 계약했잖아요. 개업하고 4일 만에. 여기 책상 조립하다가. 맞아요, 진짜. 아, 그때 너무 뜬금없었어요, 사실. 그럼 넉 달 동안 해본 다음에 생각은 좀 어때요?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믿음은 좀 있어요. 아, 내가 첫 달보다 두 번째 달이 좀 나았던 것 같아. 두 번째보다 세 번째 달이 좀 나았던 것 같은데, 이번 달은 좀 더 나을 것 같아. 이런 기대가도 있고, 그리고 제가 가장 기분이 좋은 게 지금 세 달하고 좀 지났는데, 지금 소개로 진행하고 있는 분이 두 분이 계시거든요. 오. 지금 계약을 한 열 몇 개밖에 안 했는데, 그 중에 두 분이 벌써 소개를 해주셨어요. 자기소개 한번. 안녕하세요. 부천에서 파크다운 공인중개사 운영하고 있는 35살 김성고입니다. 아유,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색하죠? 네, 그냥 만나서 편하게 얘기하는 건 괜찮은데 이런 건 좀 어색하네요. 이것도 안 해봐서 그런 거예요. 그렇겠죠. 예, 처음에 유튜브 딱 찍잖아요. 영상 찍거나 그러면은 이게 뭐야? 이거 말을 못하지? 아, 그럼 여기 창업한 지는 지금 이제 4개월째예요. 지금 1년 전에 이사를 오고 4개월째? 네. 아, 제가 작년 10월에 시험 봤으니까 작년에 본 거예요? 네, 작년 10월에 봤어요. 오. 근데 되게 속전속결로 뭔가 이루어졌네요. 어차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어. 할 거면 빨리 해야 된다. 그럼 자격증 따고 나서 네. 몇 개월 걸린 거예요? 창업하는 데까지? 제가 자격증 따고 2월에 퇴사를 하고 네. 그리고 서울에 강남에서 사무실을 한 3개월 다녔어요. 오. 3개월 다녔는데 계약을 하나도 못했어요. 3개월 동안? 네. 뭐 주로 했는데? 상가 사무실이었는데 네. 계약을 하나도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얘기하다가 이럴 거면 어차피 거기서 못하나 내가 창업해서 못하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제 거기 그만두고 창업 준비하고 6월 10일 날 이제 오픈한 거예요. 근데 되게 대단하다. 보통 거기서 잘 안 되면은 원래 돌아가려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럴 거면은 내가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되게 특이한 건데.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뭔가 승부를 봐야 돼서 자격증을 땄으니까 망하든 어쨌든 간에 성공을 하든 간에 한번 제대로 부딪혀보고 해야겠다. 실패를 해도. 근데 그냥 사무실 3개월 다녀고 내가 이걸 포기하면 너무 아깝잖아요. 내가 여태까지 쓴 노력이 있는데. 그래서 와이프도 응원을 해줘가지고 그래 그러면 같이 해보자 해서 이제 딱 했는데 하고 나서 이제 며칠 만에 계약서를 써가지고 와이프도 되게 우리 이거 잘한 것 같다. 맞아. 얘기를 했죠. 그때 우리 공부할 때 얘기했잖아요. 네. 그때 이분이 그분이지. 4일 만에? 네. 4일 만에 맞아요. 계약했잖아요. 개업하고 4일 만에. 여기 책상 조립하다가. 맞아요, 진짜. 아, 그때 너무 뜬금없었어요, 사실. 여기가 이 사무실이 그 사무실인 거잖아요. 네. 책상 막 조립하고 있는데 손님이 들어온 거예요. 그때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이제 뭔가를 하고 있었는데 광고를 올리고 얼마 안 됐을 것 같아요. 매물이 없으니까 임장을 한 2-3시간 하고 들어와서 이제 그 들어온 걸 가지고 광고를 올렸는데 얼마 안 돼서 전화가 이렇게 한 통 왔어요. 와가지고 자기 이 매물 진짜 있는 거냐, 계약할 수 있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금 보고 왔으니까 예, 있다 하고서는 이제 집주인하고 통화를 하고 바로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거기서 만나서 봤죠. 보여주고 이렇게 이런 걸 설명을 하고 괜찮다 그러면 자기가 다시 연락을 주겠다. 몇 시간 있다가 이제 사장님 네 분인 것 같아요. 같이 왔어요. 두 분이서 같이 운영을 하시나 봐요. 사장님 네 분이 같이 보시더니 괜찮을 것 같아 하더니 이제 그 다음날 전화해서 계약하자 한 거예요. 보셨던 분이 연락해서 먼저 왔고 네. 그다음에 좀 이따 몇 시간 있다 다시 부부가 같이 와서 네. 보고 다음날 바로 연락했던 네. 거지.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진행이 된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되게 깜짝 놀랐죠. 나는 사실은 최소 한 달, 2달 동안은 한 달 내에 전화라도 한 통 오면 좋겠다. 그치. 이런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며칠 만에 계약서를 나 계약서 쓸 줄 모르는데 처음 써보니까 네, 어떡하지? 3달 동안 이거 왔다 갔다만 네.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계약서를 쓴다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구가 별내에서 하고 있어서 전화해가지고 야 나 계약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랬더니
너 한방으로 계약서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게 뭔데? 이랬죠, 제가. 아, 한 방울 몰랐어요? 네, 왜냐면 계약서를 안 써봤으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강남에서 일할 때도 광고만 올린 거예요. 아. 계약서를 써보지 않았어요. 그러네. 그 단계까지 안 가봤네. 그래서 한방이 뭐야? 이랬더니 한방에서 계약서를 어떻게 써?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워드 같은 데에 양식에 그냥 제가 덧입히는 줄 알았어요. 아, 맞다. 그것도 생각해보니까 안 써본 사람은 모르겠다. 네. 프로그램 있을 거라 생각 안 네, 하지. 그래서 그래서 나 있으면 샘플 하나 보내줘라. 이랬더니 이제 한방을 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난 모르겠는데 이랬더니 자기가 이제 알려주더라고요. 한방에 그런 게 있다. 그럼 자기가 보내주겠다. 그래서 친구가 이제 보내준 샘플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이제 계속 조금씩 바꿔 나가면서 인터넷에서 찾아보면서 계약서를 썼죠. 그런데 한번 써보고 나니까 계약서 쓰는 거는 그렇게 무섭진 않더라고요. 무섭지 않지. 한번 해보니까. 두근거렸겠다. 그래서 이제 아내랑 둘이서 뭐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뭐 꾸미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손님이 계약한다 그러니까 둘이 막 어떻게 했어요? 그때 반응.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와이프도 진짜 좋아하고 헉, 진짜 우리 잘 될 것 같다 이러고 그래도 나 진짜 열심히 하면 되나 보다. 열심히 하자. 그 장면 보고 싶다. 진짜로 여기 뒤에서 막 와이프랑 하이파이브 했어요. 그치. 그 슬램덩크 지금 하면서. 맞아요. 하이파이브 하면서 왜냐면 이제 3개월 동안 못했으니까. 그치. 마음고생이 생각보다 커. 네, 그때도 제가 이제 막 강남에서 임장을 다니면서 그 하루에 매물을 한 10개씩 올렸어요. 강남은 또 그게 있잖아요. 맞아요. 이름이 뭐더라? 그거 까먹었는데. 이름 얘기하면 안 돼. 그 있잖아요. 프로그램? 그쵸. 그걸 가지고 이제 막 하루에 10개 이상씩을 다니면서 이제 그때 제가 2달 만에 매물 200개를 올렸거든요. 광고를. 그래서 그 직원들도 너무 열심히 한다. 근데 왜 전화가 안 오지? 계속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막 그치. 힘들더라고요. 거기다 결정적으로 맞아. 이제 한 달 동안 엄청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한 손님이 있었어요. 진짜 계약 직전까지 갔을 정도로 엄청 많이 했는데 그분이 주말 이후로 갑자기 연락을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이 없었으니까 인간적인 배신감이 느껴지잖아요. 그때. 진짜 거의 계약 직전까지였거든요. 뭐 렌트풀이나 이런 거에 다 협의가 끝난 상태였어요. 근데 갑자기 왜 이러시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화를 해도 안 받으시고 문자를 해도 답이 없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쪽 이제 선배분들이 알려주신 거죠. 맞아요. 다른 뭔가 있나 보다. 허무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 계약을 위해서 진짜 그때 손님이 그분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엄청 열심히 찾아다니고 엄청 열심히 했는데 이게 한순간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구나. 그쵸. 이게 딱 현타 온다 그때. 네, 진짜 힘들었어요. 그때 이게 내가 문제인 건가? 막 별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와이프랑도 얘기 많이 했죠. 근데 이거 계약 될 줄 알았는데 잘 안 될 것 같네. 이러니까 와이프도 불안하잖아요, 사실. 무서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계기가 딱 되면서 고민을 많이 했죠. 이러다가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망하는 거 아닌가? 다시 회사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때 와이프랑 본격적으로 얘기해서 그만하자 하고 그때부터 부동산 자리를 찾으러 다닌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이상하다니까. 보통 그만하자 그러면은 다른 걸 하든지 그러는데 못했는데 부동산 자리를 찾았다는 게 이게 되게 포인트가 좀 다른 것 같아. 근데 저는 못했는데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항상 취업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어디 들어가면은 저는 항상 어느 정도는 내가 일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을 굉장히 좀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안 뽑히는데 잘 알바도 되게 안 뽑혔어요. 저는 진짜로 막 되게 힘든 알바 있잖아요. 왜?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서빙 막 이런 거. 난 뽑고 싶은데. 근데 알바도 잘 안 뽑더라고요, 사실. 근데 뽑으면 되게 좋아했는데 뽑기 전까지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뽑히기 전까지.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했죠. 부동산을 하면 손님 만나기까지 힘들겠지만 손님이 나를 만나면 나는 그 손님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은 있었어요. 괜찮은 작전이다 그거. 그래서 저는 전화가 많이 와도 그 중에 두세 명만 나를 만나면 그 사람들은 내가 만족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메시지가 되게 좋은데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자신감 가지고 해보면 할 수 있겠다 생각했거든요. 나는 많이 만날 필요는 없다. 네. 한두 명만 있으면 된다 이거네. 어차피
제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으니까 네. 그 손님을 만나면 그 손님한테 내가 집중하고 그 손님은 만족을 시킬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는 이런 포인트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중개할 때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매력점들이 좀 달라요. 그 광고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많이 만나서 하는 거고, 이제 성곤님 같은 사람들은 사람을 만났을 때 그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초점 맞잖아요. 또 이걸 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잘하는 걸 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그 포인트를 알고 시작한 거니까 보통 자기가 그러지 않아요? 자신감이 좀 떨어질 때가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아까 그 3개월 동안 수입이 없었을 때 그때 진짜 힘들었어요. 멘탈이 사실 무너지거든. 제가 제일 많이 본 게 한두 달 안에 무너진 사람들. 왜냐면 전에 돈을 벌었잖아요. 일을 해서 돈을 벌었는데 여기 나와가지고 부동산에 나왔는데 2달 동안 한 푼도 못 벌어. 그러면 이제 멘탈이 와랑 무너지거든요. 맞아요. 저도 참 힘들었어요. 이제 제일 힘들었던 게 이제 애들하고 뭔가를 할 때 이제 회사를 다닐 때는 어쨌든 안정적인 수익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이 뭔가를 하고 싶다고 할 때 그렇게 큰 고민을 안 하고 해줄 수 있었는데 고민을 많이 했어요. 회사를 퇴직하고 부동산 다닐 때는 그치. 통장에 있는 돈 뺏어 써야 되는 거니까. 이거를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회사 다닐 때 애기들하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렇죠. 제가 또 돌아다니는 거 좋아해가지고 많이 했는데 여기를 딱 그만두고 나서 하니까 되게 쉽게 움직이질 못하겠더라고요. 뭔가를 아이들이 뭔가 하고 싶다고 했을 때 흔쾌히 대답을 못 해주는 모습이 내가 이러려고 그만둔 게 아닌데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나 그때 그 기억나요. 우리 같이 공부할 때 성고님이 나한테 했던 말이 있었어요. 저 진짜 성공해야 돼요. 했던 말. 저는 그래야 돼요. 약간 그게 아이들한테서 많이 나왔네. 그 전에는 애들이랑 놀이동산 가가지고 10만, 20만 쓰는 게 맞아. 그냥 쓰는 거였는데 갑자기 수입이 없어지고 나면은 그 10만 원 때문에 놀이동산을 안 가게 되거든. 예. 그게 되게 가슴 아픈 일이긴 한데 사실 그가 없으면은 다음 스텝으로 못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구나.